전시 RX에서 논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자랑한 이번 전시에서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상단 실적이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총 12만 명이 서울 아텍스 방문하고 해외 국방장관, 육군, 공군, 청장 등 40개국 222만 개 세계 각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국내 전시장 가격과 G2B 정부 대기업 미팅을 총 700곳과 수행했습니다. 서랍의 소품을 이자를 보도자료를 통해 총 230억 달러 하나로 예약 27조 480억 규모의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알텍스사라 국은 논란 경쟁력 있는 무기들을 선보이며 그동안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전 세계각이 지켜줬습니다. 한국은 가구 무기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 엄청나게 해외에 달러를 지불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은 2001년 3조 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 원으로 3.8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20년 방산 수출상의 20개국 대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2005년 대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7.5배로 이는 동일 기간 전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방산 분자 거리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2.7%로 대대 세계 9위가 되었습니다. 이번 알텍스 가장 주목받는 무기 중 하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차세대 기본 훈련 기와 성능을 개량한 F-50 전체기입니다. F-50 문재 대통령이 직접 타고서 깜짝 등장해 놀라움을 지웠는데 청와대로 문 대통령이 몸소 시원하면서 사이즈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향상과 상속을 확장을 위한 공중 구비 기능을 적용한 수주량 F-50은 대통령의 F-50 탁송으로 수출 대상 9개 문의는 최고조로 이뤘습니다. F-50을 한국산 제주의 초음속 전체기로 이미 필리핀과 이라크 등이 수출을 하여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왔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F-50 순레드로 구입하고 여기에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및 운영과 공군기지 재고사까지 맡겼습니다. 이것은 무려 20조 원짜리 계약 규모로 다니고 강수지 최대 실적에 했습니다. 이라크는 미국과 전장에서 폐허가 된 공격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단 경쟁력 있는 비용과 짧은 시간에 공군력이 잘 들어가 볼 수 있는 한국 F-50을 선택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수출된 F-50은 주력 전투기를 자리 잡아 이슬람 극단주의적 한글을 격퇴하는 말의 전체에서도 맨 하락했습니다. 실제 전투의 F-50은 전장에 개인전적으로 지상군이 지원하며 방금 거점을 첫 하시게요. 그 놀람 이력이 있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좋은 전투기 사업 입찰에서 LP-50을 최종 후보로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전세계 사이즈는 F-50을 앞선 듯 보였지만 진짜 목적은 지금 만들고 있는 KF-21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세네갈,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 유행이 등 각국 대표단은 F-50 KT-1뿐만 아니라 KF-21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KAI는 전했습니다. 올해 전시에서는 KF-21의 논란 가상 시험 비행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F-21의 서울 잠실과 제주도 한라산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전시장 캔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설치되며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AP-50을 보여준 것은 더 강력한 KF-21 호박 위에서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아델스에서 KF-21에 탑재할 미디움 미사를 공개하며 더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미련이 유럽 6개 나라가 공동 개발한 공백은 미사일로 200km 밖에서도 적이 전투기를 정밀 타격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움 미사일 캠프-21 용공되고 미사일로 채택되었는데 KF-20배가 동시에 전력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드 X에서 주변국들은 다 참여했는데 보이지 않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베트남을 안 보였습니다. 이하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그런데 무기를 수입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국의 무기에 어느 나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자 지난 2019년 대규모 무기 전시를 했는데도 이렇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자신들이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세제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정의를 명분으로 자국의 무기를 팔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모지 일본에 제일 응한 것은 베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에서 되게 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무게 단가는 암명이 높을 정도로 비싸고 일본은 기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현지에서 고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무기를 국제시장에서 경쟁 국가들이 비해서 우울한 면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의 언론들의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로 미치는 주요 원인은 자국의 무기 재고들이 판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믿고 무기를 들판 베트남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뻔히 보인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드 X에서 누리호의 70모탄 엔진이 공개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누력 발사가 이루어져서 국내적으로 높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700km까지 올라가고 도상, 다림질이 빨리 꺼져 궤도 안착이 실패했는데 현재 실패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노리호의 1.5톤 이상 모짜체가 떨어진 것을 주목했습니다. 위성 본사체는 호주 남쪽 곡의 이상 400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발사장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해보면 8,6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를 보고 구매 네티즌들은 대륙간 미사일이 이내 1.5톤 탄도 사거리 8,500km 끝 ICBM 1억 말했습니다. 시절의 거리들을 미사일이 나간다면 모스크바 알래스카 하월까지 보낼 수 있는 유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유독 자카르타 더 가능하다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우려가 70년대 개발한 자신들을 창조기업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발사체를 조금만 바꾸면 ICBM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이 먼저 개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수를 베끼고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자신들은 각을 성공할 기술이라며 한국을 이자 아니하고 비하면 그랬지만 지난 1970대를 보는 곳 재료를 쓰는 남자로 계속 개발에 이성과스에 성공했지만 4번의 실패 끝에 5번째 성공하는 등 남다를 겪었습니다. 특히 시력을 중대형 이성을 쏘기 위해 악쇼의 로켓을 개발을 했지만 어려움을 겪자 미국의 대타롭게 기술을 전수받아 1975년 내놓은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7앱에서 중 1회는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자 기술로 H도 로켓 개발을 나섰지만 땀 때문에 잘못해 인지르브리부터 추락했습니다. 또한 터보 펌프 이상으로 엣지 먼저 받아 한 건데 떨어지는 등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아시아에서 자국 기술만으로 로켓을 개발한 것은 한국이 늦은 듯하지만 최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편에서 대만이 지키며 중국을 견적했다고 선언을 일본은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연합함대가 일본 여의도를 두면서 공동훈련을 펼치며 무력을 다시 입고 이번 육상 잘되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열어받을 일본도 군사적으로 연합해야 할 강력한 날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인접국인 한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유적 군사력을 일본 방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이 한국과 군사적 동맹 처리를 관계있고 상업 타이즈에 급해졌다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한국에 한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일본이 전쟁을 하면